이 오프라인이면은 참 이렇게 얘기하신 거 하시고 나서 어떤 경험이 남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러기도 한데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화를 관리해 낼 수 있는 팁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담아두었던 감정을 이렇게 털어내는 것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털어내므로 해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이, 어떤 엉어리가,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떤 한이 맺혀 있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한이라고 말하는데, 원망스러움과 한스러움을 원한이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줄여서 그냥 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슴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준 그 감정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감정의 힘을 누그러뜨리면서 음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누적된 감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 비집고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은연중에 가시 있는 말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은연중에 내 자신이 삶에서 어떤 관점이나 어떤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냥 내 안에 계속 담아두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아차려서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아, 정체가 이거였구나, 정말 내가 아픈 거 핵심이 이거였구나를 걸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이 나한테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내가 알아차릴 수가 이제 있게 되고, 거기에 끌려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움으로 해서 내가 조절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훅 내뱉어 보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속감정이라고 말하고, 1차 감정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사실 화를 표현할 때 우리는 화를 2차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서운하다, 억울하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당하고 있다, 또는 이 사람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내친다든지, 다양하게 내가 존중받고 싶은데 무시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먼저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 감정을 우리는 1차 감정이라고 그러고,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줄 때, 화라는 감정으로 알려줄 때가 참 많아요. 화를 그래서 2차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차 감정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화는 시간이 지나면 화는 사라져요. 왜냐면 자기 할 몫을 다 했기 때문에, 신호로서 역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으로서 역할을 끝내고 나면 사라져요. 여러분은 화를 막 내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화 자체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화는 사라지는데 밑에 있는 속감정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남아요. 그 미움의 감정은 그냥 남아있고, 억울한 감정은 그냥 남아있을 수 있고, 서운함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안에서 그 감정이, 그 속감정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차곡차곡 누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감정을 드러내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이 핀을 찾아냈으면은 이 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요 핀이고, 저 사람하고는 또 다른 핀이고, 또 내 삶에서 보면은 상황이 뭔가 자꾸 꼬이고 안 되면은 내 상황이나 인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핀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발견될 때마다, 찾아낼 때마다 그것을 풀어가는 거죠. 해소해 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나에게 불교 경전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녹은, 녹 있죠, 그죠? 그 쇠 부치에서 생기는 녹. 녹은 쇠에서 나와서 쇠를 못 쓰게 만든다, 그러죠. 그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나에서 나와서 나를 망치는 거죠.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성경 구절 중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요.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죠. 화하고 죄하고는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곧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오래 지속하지도 말아라 이 뜻이죠. 그죠? 에페소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구경에 나오는 말은요. 우리의 몸은 마른 섭과 같고, 섭이라는 것은 이게 풀더미를 말해요. 그죠? 마른 어떤 풀더미예요.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에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결국 화는 불과 같은데 누구를 먼저 태운다? 자기를 먼저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산다는 것, 화를 마음에 담아두고 산다는 것은 저 사람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화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내가 화한테 끌려가지도 않고 화가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으로는요, 조금 화를 관리하는 방법, 그것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중년 여성들이, 이 중년 여성들의 화풀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에서 한국 여성들이 주로 화를 자기 나름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 많이 쓰는 방법 정도 9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뽑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서요, 내가 주로 쓰는 방식으로 번호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하며 살자, 이거를 우선 제일 많이 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산 다음에 2번, 주로 쓰는 게 2번, 그 다음에 뭐 7번, 뭐 4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화풀이 방식 중에서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아이고 좋게 생각하자. 이 긍정 생각하는 거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예, 제 뭐 나름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성질 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면서 사는 거죠, 그죠? 예. 얼마나 속이 썩으면 저러겠냐. 예. 학교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저러겠지. 직장 안 되니까 어렵겠지. 직장이 쉽지도 않겠지. 이런 이해하며 살기입니다. 마음 비우기, 아이고, 다 내가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다. 예. 뭐 저 사람 성질 낸다고 내가 맞짱 뜬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있겠나. 내가 내려놓아야지. 이게 내 마음 비우기. 속으로 삭히기는 자기 안에 화가 나지만은 혼자서 그냥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이고, 그뭐 자식이 그냥 또 그랬지만은 또 어쩌겠노 뭐 이러면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했던 게 그거였대. 이 속으로 삭히기래요. 부엌에서 뭡니까, 밥할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아궁이를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혼자서 삭히기도 하고, 빨래방망이 두드리면서도 혼자 삭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 모르게 표출하기. 예. 빨래방망이 닦으면서 자기가 삭힐 수도 있지만 막 욕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남 모르게 표출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음과 몸으로 아프기. 마음과 몸으로 아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예. 스스로 이제 두통, 머리가 치근치근하고,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예, 그다음에 배탈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우리 화가 몸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이 소화기계통이나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 방법 이용하기. 전환 방법은 뭐냐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7번 이제 전환 방식인데, 이거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포츠를 막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잠시 그냥 화나니까 자리를 비워서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은 성경 읽기를 하거나, 신앙생활에 빠지거나, 영성적으로 좀 더 이제 요약을 하면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전환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경험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한테 주는 어떤 그 목표나 목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영성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억누르기, 억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이 억누르기고 9번은 거칠게 표현하기. 거칠게 표현한다는 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막 욕설을 한다든지 때려 부순다든지 육탄전을 한다든지 예.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게 많죠. 그죠? 화나면 어떻게 해요? 책상 위에 있는 걸 싹 썰어서 그냥 다 바닥에 패대기 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거칠게 표현하는 거죠. 말도 거칠 수 있고 행동도 거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찾으시면은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가족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주로 쓰는 방식이 이런 거야. 엄마는 이런 거 주로 써. 언니는 이런 거 주로 써. 예. 예, 주변 사람에게 한번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남편들이나 자녀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지금 한 집에 같이 안 사시면은요. 문자로 한번 물어보세요. 주로 쓰는 방식이 어떤 거 써대? 이러면은요. 그 벌써 머리에 딱 순서가 있을 거예요. 1번 이거, 2번 이거, 엄마는 3번은 이거만 벌써 쫙 깨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하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나쁜 놈 새끼 내가 그랬단 말이야?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아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 순서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가 갖고 다른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잘 해두시면은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화를 관리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오늘 뭔가 잘 안 풀리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을 찾다 보면 내가 과거에 조금 이렇게밖에 이런 상처들을 이런 경험을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는 잘 이겨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찾아서 이렇게 좀 다듬는 작업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지, 지난 시간에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상처가 많을까? 왜 이렇게 아파야만 했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았을까? 요런 그 뾰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걸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찾는 작업에 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썼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조금 수용해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 작업으로 이렇게 계속 찾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3분 남았네요. 그죠? 시간을 말씀드리니까 질문하기가 더 어렵죠. 그죠? 아, 네. 아까 그 담배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하면 혼자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 거고 말을 하자니 이거는 다른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현명하게 해결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전혀 다르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요? 일단 내 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가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생기는 불편이거든요. 본인은 방 안에 피우면 편안하고 좋아요. 오히려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뭘 바꿔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는 그 사람 삶이나 선택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뭐다만 얘기하고 끝. 담배 연기를 내가 참으려고 참 애를 써봤는데 참 쉽지 않고 기침이 나고 참 많이 힘들어요. 참 불편해요. 근데 내가 애를 써도 이게 쉽지 않네요. 그걸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피워주면, 만약에 나가서 피우라 할 때는 부탁을 하는 게 좋아요. 나가서 피워주면 안 될까요? 이건 부탁이죠.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려 그러면은 정중하게 한번 부탁을 해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은 싫어 이러면서 계속 피운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이 화 감정은 모두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공격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상대는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즉시 여기도 자기를 보호하는 태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축구 경기처럼
여러 가지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패스할 때 감각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조금 더 표현하고 이런 걸 좀 만질 수 있을 거를 연습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화는 다음 우리가 3월달 주제인 상처치유와 용서와 연결될 경우는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일회적인 거나 뭐 몇 번의 것으로 이렇게 만져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내가 가족에서 주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10년 동안 상처를 받았다면 10년만큼 조금씩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되 첫 번째 걸어야 할 거는 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데 표현할 때 너의 영역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공격받는다고 느끼기가 쉬워요. 내가 아무리 잘 컨트롤 한다 해도 이미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나 화가 나는 경우에는 이미 내 몸의 생체 리듬이 약간 공격 아니면 도피의 상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표현한다면 나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좋고요. 이 마음의 전제 안에는 너도 이런 불편이 있을 거고 나도 이런 불편이 있을 거고 이게 너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고 이 너의 어떠한 지키려는 상황과 나의 지키려는 상황이 만났어. 근데 만난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피하고 싶어도 만났어. 그런데 우리 이거 잘 해결해 보자. 윈윈 정책으로 윈윈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이 이제 해결책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말은 부드러운데, 예, 내가 지금 이런 불편이 있어. 지금처럼 아마 이런 톤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런 불편이 있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날 거예요,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 있을 때는 우선은 화를 조절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말하지 않든지,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친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 시간에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오후에 뭐 산책 시간 이럴 때 제 화가 좀 가라앉았을 거잖아요. 그럴 때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쉽겠죠, 그죠? 보통 제일 쉽게 할 게 타임아웃을 해요. 타임아웃은 그 화난 장소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때 확 문 닫고 가버리면 화났다는 거에 대한 몸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잠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잠깐 조금 바람을 쐬고 왔으면 좋겠어. 한 5분이든 10분 후에 올게 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일단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을 먹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 이게 1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야지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니까 이 질문이 아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어떻게 풀어 그럼 이렇게. 예. 아마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질문들이 있으시면은요 우리 거기에 댓글로 카톡으로 이렇게 쭉 주시면은요 다음에 시작할 때 그 우리가 해결하는 그 방법하고 연결되면은 오히려 구체적인 예로서 풀어내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대처하는 거를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라서 그런 문제 상황이나 어려움에 있는 질문들을 카톡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거 가지고 다음 강의를 좀 더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4분이 지났네요. 4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